그리고 이제 이 로마를 정말 완전히 반석 위에 키워놓은 사람은 시저입니다. 시저는 집정관을 마치고 멀리 스페인으로 이제 총독으로 갔었었고,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이 혼란기를 끝내고 나서 이제 술라가 죽고 나니까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라가 죽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갈리아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전에 집정관에 갔다 와서 이제 집정관이 되고, 그 이제 스페인 이제 총독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폼페이우스, 이 폼페이우스는 누구냐면 술라의 부관이에요, 부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술라가 죽고 났을 때 상당히 실권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크라수스는 로마에서 제일 부자예요. 당시에 로마의 그 군인들은 상당히 많은 사병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월급을 자기 개인 돈으로 줘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장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로마에서 부자가 크라수스고, 이 사람은 군인은 아니에요. 재력가예요. 그런데 크라수스가 제일 돈을 많이 빌려준 사람이 시저예요. 그러니까 시저는 펑펑 빚을 얻어서 펑펑 쓰는 사람이에요. 여자한테도 쓰고 자기 부하들한테도 엄청 인심이 좋아요. 그래서 군인들한테도 인기가 좋았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사실 이 장군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면 그 전쟁하는 영토의 절반을 그 최고 사령관이 차지해요. 나머지 반은 국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많이 이기면 많이 이길수록 자기 재산이 불어나기 때문에 시저는 뭐 아무리 돈이 없어도 걱정도 안 해요. 크라수스한테 야, 내가 전쟁 나가서 이기면 너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나중에 다 갚죠, 그거. 그래가지고 최고의 부자 크라수스와 최고의 실권자의 부관이었던 폼페이우스하고 시저하고 서로 타협을 해서 친구들 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3도 정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갈리아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갈리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프랑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쪽, 덴마크 이쪽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이쪽 갈리아 동안 가서 7년 동안 해서 여기를 다 정벌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 가서 또 이집트를 다 정벌을 해요. 이때 크레오파트라를 만나는지 그 다음에 이때 크레오파트라를 만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저가 온다 그러니까 크레오파트라가 이제 그때 당시에 크레오파트라는 알렉산더의 네 장군 중에 한 명이 이집트를 이제 통치하고, 그 장군의 마지막 그 자손이 크레오파트라예요. 근데 아들이 없어서 여왕을 했죠. 그 이집트 군이 시저의 군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제 미인계를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애를 베풀고, 당신과 내가 로마와 이집트를 함께 다스리자, 그러면 미인계를 써요. 그래가지고 이 또 여자 좋아하는 시저가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신혼여행을 나일강 상류로 배 타고 갔다, 일주일 동안 다 갔다 오고, 되게 이제 마치 뭐 부인처럼 이렇게 해줄 것 같이 그래 놓고 호랑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떠났더니 나중에 이제 크레오파트라가 애가 생겨요. 그래서 얘가 당신 애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데려와요. 1살 때. 이 크레오파트라 영화를 보면 이게 그 아이예요. 이게 크레오파트라고. 최근에 리메이크업이 돼가지고 굉장히 컬러풀하게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말에 심심하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역사도 공부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러니까 로마 올라온 귀족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집트 여왕의 아들을 우리 왕은 아니지만 거의 뭐 왕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대.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엄청 반대해요. 근데 시저가 이때 클레오파트라를 차갑게 대합니다. 걔가 내 아들인지 어떻게 아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굉장히 섭섭해서 돌아가죠. 엄청난 환영 속에서 뭐 관심은 갖지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이제 시저가 자기 자신이라고 인정하면 원로원의 반대도 반대지만 제가 안전하지가 못할 것 같아서 그랬다는 말도 있고, 어쨌거나 하여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추격해서 그러고 나서 이때가 아니라 이 이집트 정벌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때인지 그 다음인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갈리아, 이집트 다 정벌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있었는데 원로원에서는 저 시저가 저렇게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시저에 대한 반대 세력도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시저한테 군대는 다 놔두고 너 혼자 이제 와라. 그러니까 이제 부관들이 이제 반대를 합니다. 가면 죽는다. 뭐 사실 지난번에 카니발도 똑같잖아. 한니발도 그 장군이 외부에 나서 너무 잘하면 내부에서 이제 이간질을 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이제 독재자가 된다 이런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저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갈까 말까 하다가 군대를 끌고 가죠. 그게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 루비콘 강은 어디 있냐면 이태리 반도의 제일 북쪽에 있는 강이에요. 그래서 모든 장군들이 북방에 가서 전쟁을 하면 군대를 끌고 로마를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군대를 끌고 로마에 들어오면 로마 시야 뭐 군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몇만 명을 끌고 들어오면 정권 잡는 건 하루아침이지. 그러니까 충성의 대가로 그 증거로 군대를 멀리다 놔두고 자기 혼자 단신으로 부하 몇 명만 데리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 장군을 견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루비콘 강을 군대와 함께 건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토니우스가 이제 그 부관이었는데 말리죠. 근데 시저가 강 한참 건너다가 나는 이미 건넜다. 그래서 군대를 쫙 끌고 들어와요. 로마에서 이제 반란이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 루비콘 강에서 로마까지는 뭐 상당한 거리예요. 서울과 부산보다 훨씬 더 먼 거리니까. 그러니까 그거 오는 동안에 이제 군대를 여기서 준비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느라고 그 멀리 북방에서 군대를 못 갖고 내려오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폼페이우스가 이제 여기 남아있는 부대 총사령관이니까 폼페이우스하고 결국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패하고 나중에 이집트로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추격해 가서 죽이는데 클레오파트라랑 관계를 가졌던 게 이때인지 아마 내 생각에 BC 51년 이때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정적 세력들을 없애고 나서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까지 가가지고 소아시아라면 터키 이제 그쪽이죠. 거기까지 가서 지중해 반도의 오른쪽 술라가 갔던 폰투스 군이 있던 그쪽 지역. 거기 폰투스를 이제 술라가 점령을 다 했는데 술라가 이제 죽고 나니까 다시 이제 거기서 반란 기미가 있으니까 또 시저가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저가 젊었을 때는 이제 갈리아 지역, 젊었을 때는 아니라 한 40 넘었어요. 프랑스 지역, 그 전에는 스페인 지역, 프랑스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 동쪽에 터키 이쪽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나중에 참 그 지금의 시리아, 아시리아, 이스라엘 완전 지중해 동쪽은 이제 나중에 그 다음에 AD 1세기에 이제 하는 거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전쟁하는 곳곳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갑바도기아라고 그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 유명한 말을 시저가 했죠.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이제 장군들이 좋아하는 말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BC 46년에 로마의 개선에서 이제 임기 5년의 독재관에 임명이 됩니다. 사실 술라는 종신 독재관을 했는데 시저는 5년 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물론 이제 5년 하고 나서 또 5년 하면 되지만 그래가지고 그 개선식도 거행하고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시저의 세상이 됐는데 BC 44년에 종신 독재관이 돼요. 이거야말로 종신 독재관은 아까 얘기했지만 술라가 이미 했지만 거의 뭐 황제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제 재정 개혁을 해요. 재정이라는 게 황제정으로 만들어요. 왜 그러면 공화정이었던 나라가 황제로 가려고 그러냐? 한 번씩 위기가 올 때마다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원로원에서 300명, 400명의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전쟁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타협하자, 뭐 장군을 누구로 보내자 회의하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경이 점점 넓어지고 거대한 제국이 되니까 원로원에서 맨날 정적들 간에 싸우고 토론하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니까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이 다스릴 수가 없다. 일사불란하게 하려면 황제정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사실 그걸 실천해 온 사람이 시저예요. 시저가 한마디 하면 조용한 거야. 워낙 뛰어난 장군에다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지. 전쟁 천재지. 그러니까 뭐 다 아무도 이제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정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원로원들이 야 이러다가 이 나라가 또 독재자가 생긴다. 결국 그래가지고 암살을 당하는 거죠. 그 양자인 블루투스가까지 끼워가지고 시저가 죽을 때 마지막 남긴 것이 양자인 블루투스를 보고 블루투스 넘어져. 그래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또 거짓말이래. 역사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한 적이 유행했었는데 그게 또 거짓말이라는 또 주장도 있더라고요. 근데 시저가 죽고 나니까 그 사실 이 원로원들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막 그럼 죽여놓고 뒷수습을 못하는 거야. 왜? 시저가 워낙 인기가 좋거든요. 그 수습을 못해서 다 도망가 버려요. 이 젊은 그 원로원들이. 이게 이제 원로원들은 이제 토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천조가리 걸치고 같이 공동 모욕해서 모욕하고 그러잖아요. 무기를 못 갖고 들어가게 돼 있다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단검을 하나씩 감추고 쫙 원로원들이 가가지고 다 한 번씩 찌르죠, 이제. 죽는데. 그러고 이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치안 유지를 누가 하냐면 안토니우스, 시저의 부관이죠. 안토니우스가 이제 총 치안 사령관이었으니까 수습을 하죠. 그런 과정에서 도대체 누가 죽였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색출해가지고 다 잡아 죽이고 뭐. 그러면서 안토니우스가 모든 실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실권을 다 잡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시저의 그 유언집을 열어보니까 이해하지 못할 사람한테 후계자를 맡겼어요. 그게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예요. 시저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많았어도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클레오파트라 같은 아내는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 유언장을 열어보니까 자기 조카예요. 옥타비아누스, 누이의 아들이지 아마. 옥타비아누스는 그때 당시 18살이었습니다. 그 스페인에 이제 사관 장교로 가 있었는데 옥타비아누스한테 자기 이름을 물려주고 재산의 일부를 물려주고 또 뭐는 누구한테 주고 뭐는 누구 이렇게 해서 유언장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옥타비아누스 얘가 뭐 어리고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얘한테 시저가 얘를 후계자로 결정했을까? 나중에 이제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해요. 시저의 눈이 정확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러니까 18살짜리 옥타비아누스가 시저가 자기를 후계자로 결정했다는 걸 알고 스페인에서 돌아오는데 그러면 안토니우스 입장에서는 실권자인데 옥타비아누스가 정적이잖아요. 근데 그 둘이 나이 차이가 열 몇 살이에요. 여기 안토니우스는 완전 한창 왕성한 로마 최고 실권자고 장군이고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18살짜리 새파란 젊은이고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아주 깍듯하게 삼촌 대접을 하고 작은 아버지 대접을 하면서 힘을 키울 때까지는 그 밑에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힘을 키운 다음에 결국 그 옥타비아누스 사실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에 섭정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옥타비아누스 힘을 키운 다음에 둘이 싸우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삼두 정치가 또 하고 하지만 결국 그래가지고 이 안토니우스는 좀 바보 같은 애예요. 내가 볼 때.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집트로 가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얘가 이제 그 자기 부관 시절에 시저의 애인인 클레오파트라를 연모를 했던 모양이야. 그 이제 안토니우스가 또 이집트로 오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이 시저는 이제 실패했고 이번에 또 두 번째 실력자인 안토니우스를 꼬셔요. 그래가지고 또 똑같이 이제 향연을 베풀고 뭐 어마어마한 뭐 이렇게 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꼬셔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쏙 빠져가지고 진짜로 사랑을 해요. 또 클레오파트라를.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막 엄청 서로 좋아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옥타비아누스하고 전쟁을 하게 되니까 안토니우스가 이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의 군단과
로마 군단 중에 자기 끌고 온 군단하고 합해가지고 옥타비아누스 군단하고 이제 지중해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집트군은 클레오파트라가 지휘를 하고 로마 군은 안토니우스가 지휘를 해요. 그 반대측에. 그리고 이쪽에는 옥타비아누스 군대고. 근데 어떻게 재수가 없을래니까 안토니우스가 탄 모함에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불타버려요. 근데 그걸 멀리서 클레오파트라가 보고 안토니우스가 죽은 줄 알고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적군이 이제 갈라지니까 쉽게 거기다가 적군의 함장 배가 불타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정규군이 안토니우스 해군을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괴멸시키죠.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사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따라가가지고 그냥 상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온 안토니우스가 나중에 이제 궁에 가가지고 클레오파트라를 만나요. 그래서 왜 당신 도망갔냐? 그러니까 난 당신 죽은 줄 알았다. 그래서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군이 와가지고 이제 다 잡아서 이제 다 죽이고 클레오파트라는 끝까지 살았죠. 그런데 이제 클레오파트라 옥타비아누스한테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사정을 합니다. 이 아들은 시저 아들이다. 살려주라. 그러니까 살려주는 척하면서 다 죽여버리죠. 아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 영화에 그래요. 하여간 뭐 그런. 근데 이 안토니우스고 이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래서 둘이서 그 리차드 버튼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인데 둘이서 이 영화 찍고 나서 진짜 결혼해요. 영화 찍으면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진짜 또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미인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했던 시대입니다. 그럼 뭐 여담이고.